할로윈과 크리스마스라는 신선한 조합, 그리고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캐릭터들로 물론 애들이 보기엔 살짝 징그럽긴 한데 Holy Jesus. What is that? What the fuck is that? 그래도 영화 내용은 어린이 영화스러우니까 납치, 감금, 절도, 노인폭행, 고의가부, 비리, 스토킹, 독살 등등 몇 가지만 빼고 오늘의 비하인드 스토리 팀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입니다. 흔히들 영화의 제목을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영화의 정식 명칭은 한국판은 팀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이며 원 제목 자체는 팀버튼의 크리스마스 전날 밤의 악몽으로 이는 미국 동화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건 크리스마스 시즌 어린이들을 겨냥한 어린이 영화임에도 상당히 기괴하기 때문에 And what did Santa bring you, honey?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쌌어. 어린이 영화의 대명사 디즈니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놀랍게도 이 영화는 디즈니 영화인데요. 하지만 개봉 당시 포스터를 보면 제작사는 터치스톤 픽처스로 되어 있는데 사실 터치스톤 픽처스는 디즈니 산하의 레이블로 디즈니가 본인들의 이름을 걸고 내보내기엔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영화들을 상영할 때 사용하는 이름으로 영화가 너무 그로테스크하고 어둡다는 이유로 디즈니란 이름을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 허나 개봉 후 영화가 대박나자 재개봉할 땐 당당히 디즈니란 이름을 디즈니랜드엔 영화를 테마로 한 놀이기구를 디즈니 공식 홈피에선 열심히 굿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작 당시 디즈니의 간섭은 꽤나 심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관객들이 캐릭터에게 감정이입하기 위해선 캐릭터의 감정을 보여주는 눈이 있어야 한다며 주인공 잭에게 상큼한 누나를 넣으라고 강하게 압박했다고 하는데요. 허나 팀버튼과 감독 헨리 셀릭이 이럴 거면 그냥 영화 때려치라며 그거 하지마 이씨. 강력 반대한 끝에 지금의 매력 터지는 잭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맙다. 여튼간 어찌되었든 결국엔 디즈니 영화인 만큼 영화 속엔 디즈니 전통 이스터에그, 숨은 미키마우스와 도날드 덕이 아이들 잠옷 속에 숨어있는데요. 놀라운 건 이 아이들을 씹어먹으려 했던 이 정신나간 장난감도 사실은 팀버튼식 미키마우스였다고 합니다. 우선 할로윈 마을 최고 인기남 You're a witch's fondest dream! You made walls fall, Jack. Jack, you made wounds ooze and flesh crawl.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주인공 잭 스켈링턴의 이름 잭은 할로윈의 대표 상징 잭 오 랜턴의 잭에서 따온 것으로 원래 초기 설정에서는 단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두운 뒷 배경과 잭을 구별하기가 힘들어 감독 헨리 셀릭이 흰 줄무늬를 추가해 지금의 최종 모습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로윈 마을 토박이답게 크리스마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문과생이 과학 실험하는 것 마냥 허둥대는 백치미 매력부터 눈사람 곱하기 난로불 분의 밤 나누기 종 루트 12월 20 근데 제 눈엔 실제 수학이랑 별 차이가 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 안 했습니다. 허둥대는 백치미 매력부터 옆집 아낙네 마음을 휘어잡는 까리한 모습까지 늘씬한 키와 귀여운 외모로 현재까지도 큰 돈을 큰 사랑을 받는 인기 캐릭터인데요. 때문에 다른 영화에 자주 카메오 출연하곤 하는데 팀버튼의 영화 비틀주스에선 모자 장식으로 마찬가지로 팀버튼 영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선 모자 장수의 리본 넥타이 장식으로 그리고 감독 헨리 셀릭의 영화 코렐라인에선 계란 노른자로 아니 이걸 어떻게 찾아? 헨리 셀릭의 또 다른 대표작 제임스와 거대 복숭아에선 해골 선장으로 출연하였습니다. Sounds like you need a little oil, Captain. 이어서 그런 잭을 짝사랑하는 셀리 같은 경우는 저 포함 많은 분들이 그녀를 프랑켄슈타인 같은 시체로 오해하곤 하지만 사실은 시체를 엮어 만든 게 아닌 속이 나뭇잎으로 구성되어 있는 봉제 인형이며
초기 설정에서는 한쪽 다리가 불편해 걸을 때마다 절뚝거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허나 테스트 결과 그냥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여서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원래 팀버튼은 후반부 셀리가 사망하는 어두운 엔딩을 구상했지만 디즈니의 반대로 이 의견은 기각되었고 다행히 잭과 셀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맙다. 생김새만 보면 셀리를 학대한다거나 나중에 최종 보스로 밝혀지는 흑막처럼 보이지만 잭이 부탁하는 것마다 Doctor, I need to borrow some equipment. Come on into the lab and we'll get you all fixed up. 전부 친절히 들어주며 자신이 만들어낸 여자친구가 연예인에 홀딱 빠져 가출을 핑계로 툭하면 독살 시도를 해도 That's twice this month you slipped deadly nightshade into my tea and run off. 3 times. 오케이 쿨하게 인정하고 새 여자친구를 찾아 떠나는 이 시대의 쿨가이 핑켈슈타인 박사 같은 경우는 아니나 다를까 초기 스토리에선 메인 빌런 우기 부기에 숨겨진 진짜 정체였다고 하는데요. 허나 너무 진부하다는 이유로 스토리가 변경되면서 자연스럽게 우기 부기가 메인 빌런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죠. 우기 부기는 서양 민속에서 나오는 부기맨에서 따온 이름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망태 할아버지 비슷한 포지션을 맡고 있는 귀신인데 사실 아이들보단 제작진 어른들을 더 공포에 빠뜨렸다고 하는데 몸집은 큰데 형태도 뚜렷하지 않고 흐물흐물 거리기 때문에 촬영하는 게 여간 쉽지 않았을 뿐더러 본 정체인 벌레 역시 표현하기가 힘들어 원래는 우기부기의 수많은 벌레떼들이 잭과 결투를 벌이는 장면을 구상했었지만 당시 기술론 구현하기가 어려워서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영화의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영화는 팀버튼의 영화인데요. 팀버튼은 어린 시절 캘리포니아 버뱅크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사계절 날씨가 뚜렷하지 않았던 이곳의 한 쇼핑몰에서는 할로윈 장식과 크리스마스 장식을 같이 섞어서 꾸며놨었고 당시 이를 본 꼬마 팀버튼은 크리스마스 마을에 침입하는 할로윈 왕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Hi, Tim. This is Tim Burton. 팀버튼은 이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시켜 디즈니 애니메이터로 일하던 당시 Tim, you've got such talent. Moving right along. Bye, Tim. 앞서 말한 동화책 크리스마스 전날 밤을 패러디한 3페이지짜리 짧은 시를 만들었는데요. 시간이 훨씬 흐른 후 팀버튼은 이 시를 토대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선 특히 크리스마스 특집 단편 그린치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훔쳤는가를 많이 참고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그럼에도 영화의 감독은 팀버튼이 아니라는 건데 당시 그야말로 대스타였던 팀버튼은 배트맨 리턴즈를 찍느라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었고 자신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헨리 셀릭에게 메가폰을 넘겨줬다고 합니다. 허나 기본 스토리 뼈대부터 캐릭터까지 전부 팀버튼이 탄생시킨 만큼 그와 관련된 이스터에그가 많은데 메이플 스토리의 그 도끼 나무? 하여튼 그게 연상되는 이분은 팀버튼의 차기작이었던 영화 에드우드의 토르 존슨 레퍼런스이고 잭이 신나게 크리스마스를 조지고 있을 때 사용되었던 선물들 역시 팀버튼의 영화 비틀주스의 샌드웜 레퍼런스, 배트맨 리턴즈의 펭귄이 타고 댕기던 오리 통통배 자동차였어. 오리 자동차 레퍼런스. 그리고 저 꼬마 아이의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시체 대가리 역시 영화 비틀주스의 사후세계 대기실에 있던 캐릭터의 머리였다고 합니다. 또한 영화의 OST를 맡은 데니 엘프먼 역시 팀버튼의 추천으로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데니 엘프먼은 OST뿐만 아니라 잭의 노래 부분도 본인이 직접 불렀었는데 때문에 제작진들은 감사의 의미로 관 모양의 첼로 속에 머리만 똑 띄어서 이스터에그로 넣어주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에 질세라 감독 헨리 셀릭도 원래 영화 마지막 부분에 드라큘라들이 팀버튼의 머리통을 가지고 하키를 하는 걸 이스터에그로 넣으려 했지만 프로듀서가 선 넘지 말라고 해서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영화 크리스마스 악몽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로 영화 속 모든 장면들은 전부 수공예로 만들어졌는데요. 영화는 무려 20개의 사운드 스테이지와 230개의 세부 세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가장 큰 세트는 할로윈 마을로 약 7.5m의 크기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이렇게 세트들이 워낙 거대했다 보니 제작진들의 손이 미쳐 닿지 않는 부분도 존재했다는 건데, 때문에 세트 중간중간엔 직원들이 인형의 움직임을 바꿀 수 있게 작은 비밀 문들을 설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소소한 디테일들은 이뿐만이 아닌데, 팀버튼은 할로윈 마을은 최대한 검은색, 흰색, 그리고 오렌지색으로 구성시켰고, 특히 크리스마스 마을과는 더욱더 극명한 차이를 두기 위해 두 마을은 의도적으로 단 하나의 색도 겹치지 않게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색상이어도 명도의 차이를 두는 등으로 말이죠. 영화 속 캐릭터들은 약 60개 정도지만 캐릭터 하나당 인형 하나가 아닌 서너 개의 예비용 인형까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총 인형의 개수는 대략 200개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인형들은 속이 철로 만들어진 뼈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연한 움직임이 가능했으며, 특히 잭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다 보니 다양한 표정 변화를 위해 얼굴을 분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런 잭의 머리는 최소 400개가 넘었다고 하는데, 이는 잭의 표정 하나마다 아, 에, 이, 오, 우 발음이 가능하게 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반대로 셀리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 때문에 잭처럼 일일이 머리 400개를 만들 수는 없어서 얼굴 부분만 따로 탈부착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화는 초당 24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1초당 24번의 포즈가 바뀐다는 거죠. 또한 스톱모션 특성상 중간 부분만 따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화면 구석에 카메라가 잡힌다거나 직원들의 손끝이 1초라도 잡히는 순간 해당 장면을 통째로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했죠. 따라서 영화는 1분을 촬영하는 데에만 약 일주일이 걸렸으며 완성하는 데까지 총 3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요. 무려 1993년에 개봉한 영화임에도 현재 나오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영상미를 보고 있자면 제작진들의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할로윈이라는 신선한 조합, 팀버튼 특유의 기괴하지만 사랑스러운 캐릭터들, 귀와 눈이 동시에 즐거워지는 아름다운 음악과 장면들, 오늘의 비하인드 스토리 팀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이었습니다. 제작진들이 가장 만들기 어려웠던 장면은 크리스마스 마을로 가는 문의 문고리에 비친 잭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별개로 아트 담당자 릭 하인리스의 말에 의하면 우기부기의 벌레 모습을 표현할 때는 농담 안 치고 자신이 서너 명의 애니메이터들 수명을 가져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잭의 강아지 제로의 코는 호박 모양입니다. 영화 초반 문들이 나온 장면을 통해 세계관을 유추해보자면 영화엔 총 7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할로윈 마을, 크리스마스 마을, 추수감사절 마을, 세인트 패트릭 데이 마을, 독립기념일 마을, 부활절 마을,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마을. 크리스마스 마을에서 모자는 크리스마스 정신을 상징하며 또한 그들에게 일종의 힘을 부여해주는데, 잭이 산타 할아버지의 모자를 냅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산타가 우기부기에게 쩔쩔맨 것이라고 합니다. 우기부기의 새 똘맹이, 로크, 쇼크, 그리고 배럴은 몽땅 혹은 모조리를 뜻하는 영단어 락, 스탁, 앤 배럴에서 따온 이름인데, 실제 이 나이대 아이들의 순수하지만 한편으론 섬뜩한 호기심과 영악함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원래는 우기부기의 산타 고문을 팝콘 뜯어 먹으면서 꿀잼 구경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시간상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크리스마스 영화라고 생각하지만 감독 피셜 할로윈 영화라고 합니다. 디즈니 측에서 잭이 다른 마을을 방문하는 후속편을 만들면 어떠냐고 했지만, 팀버튼은 제작진들의 노고와 이 영화를 좋아하는 팬들의 순수한 마음을 지키고 싶다며 후속편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근데 실사화 계획이 논의 중이네요.